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오늘은 외도 직면 후 외도 피해자의 외상 후 울분장애를 준비했는데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외상 후 울분장애란 말 아세요? 혹시 이런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회적 참사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단어에 익숙해져 있죠. 그럼 외상 후 울분 장애는 어떠신가요? 조금 생소한가요? 먼저 외상 후 울분 장애를 다루기에 앞서 울분이란 단어에 집중해 보아야 하는데요. 울분이란 단어는 오랜 기간 동안 부당하게 취급받음으로 인한 증오나 분노를 느끼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직장에서의 갈등, 해직, 이혼, 심각한 질병, 상실과 분리의 경험 등등 다양하죠. 그것도 합리적인 이유가 아닌 부당한 이유로 앞에 열거한 사건들과 직면하면 사람들은 울분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이유 있는 울분도 지속되면 그것이 외상 후 울분장애가 되는데요. 말 그대로 울분만 있을 때에는 감정의 문제일 수 있으나 울분장애가 되어버리면 질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한국 사회는 울분이 많은 사회라고 합니다. 이에 통일을 경험하며 울분의 감정을 체험한 독일보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험한 울분 지수가 5배 정도 높다고 하는데요. 통계에 의하면 50% 넘는 국민들이 다양한 문제로 위험한 울분 감정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울분 장애도 많을 수 있다는 추론을 하게 만들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회 구조적 문제에 의한 울분 혹은 울분 장애가 아니라 범위를 좁혀서 가족 내 혹은 부부 사이의 울분 그리고 울분 장애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특히 외도 직면 후 외도 피해자에게 생기는 울분과 울분 장애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외도 직면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못지않게 외도 직면 후 울분 장애 역시 많습니다. 외상 후 울분 장애의 경우 분노뿐만 아니라 허탈함, 부당함, 무력감, 억울함을 맛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못지않게 그동안 유지하던 결혼관에 대한 급격한 신념의 변화 혹은 극단적인 가치관의 변화도 심각한 문제죠. 여기에 외상 후 울분 장애를 가진 분들의 경우 자신을 비난하는 선을 넘어서서 극단적인 사고 못지않게 극단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도 높은데요. 이런 면에서 외상 후 울분 장애를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앞에서 이야기한 것을 다시금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보죠. 많은 부부들이 외도와 직면하게 되면 충격과 상처를 받는 것도 있지만 그동안 결혼 생활을 반추하면서 억울해하는 면이 많습니다. 특히 가족과 배우자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했던 외도 피해자의 경우 자신은 가족과 배우자를 위해 각종 희생과 헌신을 하는 시간에 외도 행위자는 외도 상간자와 미래를 즐기며 쾌락을 쫓았다는 것에 분노 감정 못지않게 울분 감정을 가지는데요. 이에 배신감에 따른 복수심으로 가득 차게 되죠. 여기에 결혼 생활에서 배우자를 통한 배신과 불신은 결혼관 자체를 180도 바꾸게 만드는데요. 예를 들면 앞으로 결혼 생활은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다는 신념의 변화라든지 배우자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 때문에 부부의 삶은 심적 이혼 상태 내지는 파국적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죠. 그런데 이런 것을 잘 알지 못하는 외도 행위자는 외도 피해자를 오히려 비난하거나 외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외도 피해자의 울분을 더욱더 강화시키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외도 피해자가 근거 없는 죄책감에 빠질 경우 자기 비하나 자신에 대한 평가 전환으로 인하여 극단적인 사고를 하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외도 피해자에게 외도의 원인을 전가하는 경우 중 또 하나의 최악 상황은 외도 행위자의 원가족이든 외도 피해자의 원가족이든 관계없이 외도 피해자의 죄책감을 부추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가 평소 잘했어야지와 같은 말로 외도 피해자에게 2차 가해나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외도 피해자가 노출되거나 직면하게 되면 울분은 가라앉지 않고 지속되거나 만성화되면서 외상후 울분장애로 이어지는 것이죠. 실제 외도와 직면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외도 상담을 진행해 보면 많은 외도 피해자가 울분 상태나 울분장애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잘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흔하죠. 왜냐하면 외도라는 문제에 집중과 몰입을 하다 보니 외도로 인한 우울감, 불안감, 의구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공황 장애, 불면증 등등 다양한 신경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증상에 대한 인지가 떨어지기도 하고 외도 행위자에 대한 미움, 증오, 혐오, 복수심 등으로 무장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신경증 치료를 뒤로 미루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흔하죠. 그 회피 방법 중 하나가 자신의 심각한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요. 이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자 부적절한 선택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외도 직면 후 외도 피해자뿐만 아니라 외도 행위자도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외상 후 울분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외상 후 울분장애는 구조적인 모습이나 구조적인 좌절감을 외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줌으로써 만성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외도 직면 후에도 외도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다든지 외도 발각 후에도 삶에 대한 투명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변화의 삶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외도 피해자가 외도 행위자를 감시, 검열, 통제하게 하거나 의심과 상상을 하도록 하는 행위 등은 외상 후 울분장애를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 유지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외상 후 울분장애에 빠진 분들은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한 억울함이 강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성실하게 가족과 배우자를 위해 희생과 헌신한 것에 대한 재해석을 하며 그동안 유지하던 신념과 가치관을 바꾸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건 못지않게 자기 파괴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동안 하지 않았던 술에 손을 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괴롭고 우울하며 화가 날 때 술 한잔 하면 술이 마음을 달래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면 이런 행위가 자기 파괴적인 행위가 됩니다. 즉 몸과 마음 그리고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죠. 따라서 외도 직면 후 외도 피해자는 특별히 상처 치료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도 행위자 역시 상처 치료에 집중하며 외도 피해자를 도와주어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신경증에 부부는 함께 노출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경증은 전이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신경증에 노출되면 같이 생활하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비슷한 신경증에 전이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울한 사람이 있는 가족들을 만나보면 한 사람만 우울한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우울한 경우도 흔한데요. 이런 면에서 외도 직면 후 부부는 함께 상담 치료 등 치료적 작업을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자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오늘은 외도 직면 후 외도 피해자의 외상 후 울분장애에 대해 다뤄 보았는데요.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